당신의 통장에 들어있는 숫자가 바로 당신 부모의 돈에 대한 철학입니다. 잔인하지만 현실입니다.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란 당신이 여전히 가난한 이유는 DNA가 아니라 생각의 패턴이 그대로 복사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돈을 바라보는 시각, 돈을 다루는 방식, 돈에 대해 느끼는 감정까지 모든 것이 어린 시절부터 각인된 프로그래밍의 결과입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야 라고 말하던 부모의 목소리가 아직도 당신의 머릿속에서 울리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다 나쁜 사람이야 라는 편견이 당신의 무의식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평범하게 살면 돼 라는 체념이 당신의 꿈을 짓밟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바로 가난을 대물림하는 보이지 않는 사슬입니다. 부모가 가난했다고 해서 당신도 가난해야 한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부모의 돈 철학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은 평생 그들과 같은 경제적 수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외부 환경이 아니라 내부의 믿음 체계가 당신의 경제적 현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것을 압니다. 돈은 단순히 종이나 숫자가 아니라 에너지이고 도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들은 돈을 두려워하지 않고 돈과 친구가 됩니다. 돈을 적으로 여기지 않고 파트너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관점의 차이가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나누는 진짜 경계선입니다. 당신이 돈보다 중요한 게 있어 라고 말할 때마다 뇌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아. 돈은 나쁜 거야. 돈을 추구하면 안 돼. 그리고 이런 신념이 당신의 행동을 지배합니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가 와도 무의식적으로 거부하게 됩니다. 투자할 돈이 생겨도 안전하다는 이유로 저축에만 매달립니다. 사업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위험하다는 이유로 실행하지 않습니다. 반면 부자의 자녀들은 어릴 때부터 완전히 다른 메시지를 받고 자랍니다. 돈은 자유를 주는 도구야. 돈은 더 많은 선택권을 의미해. 돈은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수 있는 힘이야. 이런 긍정적인 돈 철학이 그들의 무의식에 새겨지면서 자연스럽게 불을 끌어당기는 행동 패턴을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부모가 우리는 그런 여유가 없어 라고 말했을 때 당신은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부자의 부모는 어떻게 하면 그것을 할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작은 차이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한계를 받아들이게 하고 다른 하나는 가능성을 탐색하게 만듭니다. 가난한 집안의 아이들은 돈에 대해 감정적으로 반응하도록 학습됩니다. 돈이 없으면 스트레스 받고 돈을 쓰면 죄책감을 느끼고 돈을 벌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감정적 패턴이 평생에 걸쳐 그들의 경제적 의사결정을 왜곡시킵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돈을 감정이 아닌 논리로 다룹니다. 돈을 도구로 보고 전략적으로 활용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의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고지서부터 확인하고 남은 돈으로 생활하고 조금이라도 여유가 생기면 혹시 모르니까 라며 통장에 넣어둡니다. 이것이 바로 가난한 사람의 돈 관리 패턴입니다. 방어적이고 소극적이며 현상 유지에만 집중합니다. 부자들의 돈 관리는 정반대입니다. 돈이 들어오면 먼저 투자할 몫을 따로 빼둡니다. 그 다음에 비즈니스 확장이나 새로운 기회에 쓸 돈을 준비합니다. 마지막에 생활비를 계산합니다. 이런 순서의 차이가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난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는 돈이 줄어드는 구조이고 다른 하나는 돈이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나는 돈에 관심이 없어 라고 말할 때 실제로는 나는 돈을 다루는 방법을 모르니까 포기할게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무관심이 아니라 무력감의 표현입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돈에 대한 무력감이 당신을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문제는 당신이 이런 패턴을 의식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물고기가 물을 의식하지 못하듯이 당신은 자신을 둘러싼 가난의 사고방식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정상이야.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살아. 하지만 부자들의 세계에서는 완전히 다른 규칙이 적용됩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도 다르게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이거 사면 돈이 줄어들어 라고 생각하지만 부자는 이거 사면 어떤 가치를 얻을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비용을 보고 부자는 투자 수익률을 봅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평생에 걸쳐 누적되면서 경제적 격차를 만들어냅니다. 교육에 대한 접근 방식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한 부모는 좋은 회사에 취직하려면
좋은 대학을 가야 해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자 부모는 어떤 지식과 기술이 미래의 가치가 있을까? 라고 질문합니다. 하나는 안정을 추구하는 사고이고 다른 하나는 기회를 창조하는 사고입니다. 당신이 어릴 때부터 들어온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야라는 메시지가 실제로는 당신의 경제적 성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안정을 추구하면 변화를 회피하게 되고 변화를 회피하면 성장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불확실성을 받아들이고 변화를 기회로 활용합니다. 소비 패턴에서도 근본적인 차이가 드러납니다. 가난한 사람은 필요한 것을 사고 부자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것을 삽니다. 가난한 사람은 할인에 민감하고 부자는 가치에 민감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돈을 아끼려고 하고 부자는 돈을 활용하려고 합니다. 네트워킹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다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는 남한테 패 끼치지 마라고 배우지만 부자 환경에서는 서로 도우며 함께 성장하자라고 배웁니다. 이런 차이가 인맥의 질을 결정하고 인맥의 질이 기회의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시간에 대한 개념도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을 돈으로 바꾸려고 하지만 부자는 돈으로 시간을 사려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시간이 돈이다 라고 말하지만 부자는 시간이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시간 활용 방식을 바꾸고 시간 활용 방식이 인생의 결과를 바꿉니다. 실패에 대한 태도도 정반대입니다. 가난한 환경에서는 실패하지 마라고 배우지만 부자 환경에서는 실패해서 배워라 라고 배웁니다. 이런 차이가 도전 정신을 결정하고 도전 정신이 성취의 크기를 결정합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현실적으로 생각해라는 말을 들으며 살아왔다면 그것은 사실 꿈을 포기해라는 뜻이었습니다. 부모의 현실이 당신의 현실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의 한계가 당신의 한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에 대한 죄책감도 가난을 유지시키는 강력한 프로그램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손해를 봐 라는 제로섬 게임의 사고방식이 당신의 성공을 방해합니다. 하지만 실제 경제는 윈 게임입니다. 당신이 가치를 창조하면 모든 사람이 혜택을 받습니다. 부자들은 이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죄책감 없이 돈을 벌고 돈을 씁니다. 그들은 자신의 성공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기회를 만들어준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이 성공하지 못한다고 해서 다른 누군가가 더 성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의 성공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과 기회를 제공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무의식은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의 신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나한테는 그런 능력이 없어. 이런 생각들이 자동으로 떠오르며 당신의 행동을 제한합니다. 하지만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이런 생각들은 진실이 아니라 단순히 반복된 프로그램일 뿐입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을 바꿀 수 있듯이 당신의 돈 철학도 바꿀 수 있습니다. 다만 의식적인 노력과 지속적인 연습이 필요할 뿐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부자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들의 질문을 질문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가치를 창조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기회로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시간을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당신의 뇌를 새로운 방향으로 훈련시킵니다. 돈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내려야 합니다. 돈은 악이 아니라 도구입니다. 돈은 문제가 아니라 해결책입니다. 돈은 제한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이런 새로운 정의가 당신의 행동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위험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합니다. 진짜 위험은 도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변화하지 않는 것입니다. 진짜 위험은 부모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도를 하지 않는다면 새로운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부자들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실패에서 배우는 것이 성공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패는 교육이고 교육은 투자이며 투자는 미래의 수익을 위한 준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피해왔던 모든 기회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새로운 일자리, 사업 아이디어, 투자 기회, 네트워킹 이벤트. 이 모든 것들을 위험하다, 내게는 맞지 않아, 나중에 해야지라며 미뤘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안전 추구 본능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안전은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에서 나옵니다. 진짜 안전은 다양한 수입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진짜 안전은 끊임없이 배우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한 곳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안전이 아니라 정체입니다. 부자들의 독서 습관을 보십시오. 그들은 오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장을 위해 책을 읽습니다. 그들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식을 찾습니다. 그들은 투자한 시간이 수익으로 돌아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꺼이 학습에 시간을 투자합니다. 당신의 서재를 보십시오. 그 안에는 어떤 책들이 있습니까? 소설과 에세이뿐입니까? 아니면 경제, 투자, 사업, 자기계발 관련 서적들도 있습니까? 당신이 읽는 책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면 부자들이 읽는 책을 읽어야 합니다. 부자들의 대화 주제도 다릅니다. 그들은 사람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고 아이디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과거에 대해 불평하지 않고 미래에 대해 계획합니다. 그들은 문제에 집중하지 않고 해결책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일상 대화를 점검해 보십시오. 동료들과 무엇에 대해 이야기합니까? 날씨, 연예인, 정치인에 대한 불평뿐입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 투자 아이디어, 성장 전략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나누는 대화가 당신의 인생 방향을 결정합니다. 부자들은 돈을 쓸 때도 전략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들은 즉석 만족보다 장기적 가치를 선택합니다. 그들은 소비보다 투자를 우선시합니다. 그들은 남들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목표 달성을 위해 돈을 씁니다. 당신의 지출 내역을 분석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돈이 자산을 만드는 데 쓰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돈이 단순 소비로 사라지고 있습니까? 부자가 되려면 소비보다 투자에 더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부자들은 또한 시간을 다르게 관리합니다. 그들은 바쁜 것과 생산적인 것을 구분합니다. 그들은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시간을 가장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합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를 점검해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시간이 SNS나 TV 시청에 쓰이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자기 개발이나 부업에 투자되고 있습니까? 시간 활용 방식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부자들의 목표 설정 방식도 다릅니다. 그들은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다가 아니라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를 설정합니다. 3년 내에 연수입 1억을 달성하여 아이들에게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다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입니다. 당신의 목표는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언젠가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희망입니까? 아니면 언제까지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벌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입니까? 목표가 구체적일수록 달성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부자들은 또한 자신의 강점을 알고 그것을 극대화합니다. 그들은 약점을 보완하는 데 시간을 쓰기보다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잘하는 일에 집중하고 잘하지 못하는 일은 다른 사람에게 맡깁니다. 당신의 강점은 무엇입니까? 그 강점을 어떻게 수익화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가진 재능과 경험을 어떻게 가치로 전환할 수 있습니까? 모든 사람은 고유한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발견하고 활용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자들의 인맥 관리도 전략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아는 사람의 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가치를 줄 수 있는 관계를 만듭니다. 그들은 먼저 도움을 주고 나중에 도움을 받습니다. 그들은 장기적인 관계를 중시합니다. 당신의 인맥은 어떻습니까? 서로 성장을 도와주는 관계입니까? 아니면 단순히 시간을 보내는 관계입니까? 당신과 함께 있는 사람들이 당신의 꿈을 지지해 줍니까? 아니면 현실에 안주하라고 말합니까? 당신의 인맥이 당신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부자들은 실패했을 때의 반응도 다릅니다. 그들은 실패를 개인적인 결함으로 보지 않고 학습의 기회로 봅니다. 그들은 나는 실패했다가 아니라 이 방법은 통하지 않는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관점의 차이가 회복력을 결정합니다. 당신은 실패했을 때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을 탓하며 포기합니까? 아니면 무엇을 배웠는지 분석하고 다시 시도합니까? 실패에 대한 태도가 바뀌면 성공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부자들의 건강 관리도 투자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건강을 최고의 자산으로 여기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기꺼이 시간과 돈을 투자합니다. 그들은 단기적 비용보다 장기적 가치를 중시합니다. 당신은 건강에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바쁘다는 이유로 운동을 미루고 있습니까? 돈을 아낀다는 이유로 건강검진을 소홀히 하고 있습니까?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부자들의 정보 수집 방식도 다릅니다. 그들은 수동적으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고 능동적으로 정보를 찾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고 자신만의 판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정보의 질을 중시합니다. 당신은 어디서 정보를 얻습니까? TV 뉴스, 포털 사이트, SNS 뿐입니까? 아니면 전문 서적, 업계 리포트, 멘토들의 조언도 활용합니까? 정보의 질이 의사결정의 질을 결정하고 의사결정의 질이 인생의 질을 결정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입니다. 부자들과 가난한 사람들 사이에 가장 큰 차이는 생각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부자들은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않고 일단 시작합니다. 그들은 가면서 조정합니다. 그들은 실행을 통해 배웁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계획을 세우고도 실행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를 가지고도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행동만이 현실을 바꿉니다.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가난의 프로그램을 지금 당장 중단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럴 여유가 없어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그럴 여유를 만들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하십시오. 그건 우리한테는 너무 위험해 라는 말 대신 어떻게 하면 위험을 관리하면서 도전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십시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은 어떤 기회가 있을까? 라고 자문하십시오. 매일 밤 잠들기 전에 오늘 나는 부자에게 한 걸음 더 가까워졌나? 라고 점검하십시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누적되면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당신의 부모가 가난했다고 해서 당신도 가난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형제자매가 평범하게 산다고 해서 당신도 평범하게 살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당신의 친구들이 현실에 안주한다고 해서 당신도 꿈을 포기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가난은 선택입니다. 부모가 선택한 것이지 당신이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이제 당신이 선택할 차례입니다. 부모의 선택을 그대로 따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선택을 할 것인가? 부모의 현실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현실을 창조할 것인가? 선택하십시오.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프로그램에 지배당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부모의 한계를 당신의 한계로 받아들이지 마십시오.